젊을 땐 그렇게 믿었었죠. 빨리 가야 성공한다고, 멈추면 뒤처진다고. 그래서 쉼없이 달렸죠.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제 인생엔 결승선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산책이었다는 걸요. 70년을 달려왔는데 인생의 결승선은 없었습니다. 멈추는 법을 배우기까지 저는 30년을 잃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70년 인생을 살며 가장 늦게 배운, 그래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 하나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오늘도 바쁘게 뛰어다니셨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숨을 한번 고르며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젊을 땐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빨리 가야 산다. 남보다 늦으면 끝이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렸죠.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 결승선이 없더군요. 달리면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산책이었다는 걸요. 잃어버린 30년 속도 중독자의 고백. 저는 한때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었어요. 아침엔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들이켰고 뉴스를 안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지하철 문이 열리기 전에 미리 몸을 기울이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뛰어올랐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 말이 제 인생의 신조였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시간은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는 걸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이대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죠.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바쁘게 뛰는데 정작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네. 그 말이 그렇게 아프더군요. 나는 모든 걸 쫓으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눈빛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때야 알았다. 달리면 달릴수록 행복은 멀어진다는 걸. 커피 한 잔의 혁명 첫 번째 멈춤. 그 다음 날 인생 첫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서두르지 않기. 알람을 끄고 누워 있으니 천장 구석에 거미줄이 보이더군요. 10년 동안 그 방에서 잤는데 처음 봤죠. 그날은 인스턴트 커피 대신 원두를 갈아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마음을 적시더군요. 그리고 첫 모금. 아, 커피가 이렇게 향긋했구나. 40년 만에 커피의 맛을 처음 느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당신 눈이 참 편안해요. 그 말이 마치 봄 햇살 같았죠. 멈춤이 주는 평온함, 그게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15분의 산책 시간이 나를 기다려줬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15분 산책을 시작했죠. 처음엔 불안했어요. 이 시간에 이메일 10개는 보낼 수 있는데.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계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나무에 꽃이 피었네. 매일 지나던 길인데 그제야 봤습니다. 둘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책길에서 만난 90세 할머니가 말했죠. 급할 게 뭐 있나요? 급하면 늙어요. 그 말이 참 유머러스하면서도 명언 같았어요. 셋째,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컴퓨터 앞에선 막혔던 일들이 걷다 보면 술술 풀렸어요. 스티브 잡스가 왜 걸으면서 회의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죠. 밥 한 숟가락에 철학 천천히 먹을수록 행복하다.
느림은 식탁에서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예전엔 밥을 주유하듯 먹었어요. TV 보며 휴대폰 보며 5분 만에 한 그릇. 하지만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전했어요. 이젠 다릅니다. 한 숟가락 넣고 30번 씹어 먹죠. 씹는 시간이 사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상하게 소화도 잘 되고 살도 빠지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이 행복해졌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손주가 할아버지라고 처음 불렀어요. 이런 대화가 식탁 위에서 피어났어요. 밥상이 다시 가족의 중심이 된 거죠. 디지털 단식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꺼봤습니다. 처음 2시간은 불안했어요. 혹시 중요한 연락이 왔으면 어쩌지? 하지만 오후가 되자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날 20년 만에 일기를 썼고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었고 아내와 이 시간 동안 대화도 했답니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더군요. 그 후로 매주 일요일은 디지털 안식일입니다. 그날만큼은 1990년대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과 잠시 거리 두기, 그게 진짜 쉼입니다.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 그런데 내 마음은 이제야 돌아왔다. 관계의 온도 말의 속도를 늦추면 마음이 들린다. 예전엔 대화도 빨랐습니다. 밥 먹었어? 응. 어디가? 회사. 언제 와? 늦게. 대화는 빠르고 관계는 점점 멀어졌죠. 이젠 다릅니다. 여보, 오늘 하늘 좀 봐요. 구름이 솜사탕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하늘도 이랬죠. 그 한마디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나비는 왜 날아요? 예전 같으면 몰라, 나중에 했겠지만 이젠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나비는 말이야, 꽃한테 인사하러 다니는 거야. 손주는 웃으며 말하죠. 그럼 할아버지도 나비예요? 그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7부 노년의 시간표 이젠 내 시간으로 산다. 은퇴 후 가장 낯설었던 건 시간의 주인이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간표를 만들었죠. 오전 7시 알람 없는 기상, 오전 8시 커피 한 잔, 신문 읽기, 오전 9시 동네 산책, 오전 10시 책 읽기나 글쓰기, 오후 12시 천천히 요리, 오후 2시 낮잠 죄책감 없이, 오후 3시 취미 시간, 오후 5시 손주 맞이, 밤 9시 일기 쓰기. 각 일정 사이에는 30분의 여백을 둡니다. 그 시간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여백 덕분에 마음이 숨을 쉽니다. 건강에 역설 덜 움직여서 더 건강해진다. 젊을 때는 운동도 경쟁이었어요. 몇 kg 들었냐? 몇 보 걸었냐? 이제는 다 내려놨습니다. 아침엔 스트레칭하며 내 몸에게 인사하죠. 허리야, 오늘은 괜찮지? 저녁엔 요가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운동량은 줄었지만 몸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하버드 연구에서도 말하죠. 꾸준히, 적당히, 즐겁게 하는 게 가장 건강한 삶이라고요. 배움의 속도 70세의 피아노. 7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목표가 뭐세요? 없어요. 그냥 즐기려고요. 젊을 땐 빨리 잘해야 직성이 풀렸는데 이젠 틀려도 웃습니다.
석 달 만에 엘리제를 위하여 반절을 쳤지만 그 느린 리듬이 내 인생의 박자 같습니다. 손녀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잘 쳐요? 아니, 못 쳐. 근데 왜 쳐요? 재밌으니까. 그 한마디에 인생의 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산책 시간을 되돌리는 법. 이제는 친구들의 부고 소식이 낯설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만 잘 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내에게 꽃 한 송이 사주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고 손주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을 되돌리는 법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건 멈춤뿐입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1등을 해야 하는 것도 남보다 빨리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산책입니다. 때로는 멈춰서 하늘을 보고, 때로는 쉬어가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걷는 것.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커피를 한 모금 더 천천히 마시기. 점심 후 5분만 하늘 보기. 퇴근길에 꽃 하나 사기. 저녁엔 TV 대신 가족과 대화하기. 이 작은 멈춤들이 당신의 인생을 되돌릴 겁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의 바쁜 누군가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느림의 가치는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여러분의 느린 산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